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오버한다. 귀, 약, 제일 중요한 거 후상방.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깁니다. 또 어디서 우리 후상방 배웠는데요. 하임리버프 할 때 배꼽과 이 명치 중간 부위를요. 주먹으로 쿡쿡쿡쿡 후상방으로 밀어 올렸었죠. 귀약은요, 차가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근다.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오심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귀약 투여 후에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눕게 한다.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넣는다. 다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귀의 겉을 닦는다는 얘기예요. 귓속을 닦는다 하면은 틀려요. 양쪽 귀에 귀약을 넣을 때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다음 중 귀약 투여 방법으로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지문이 쭉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림 보세요. 다음 중 귀약을 투여할 때 어느 방향으로 당기냐? 나저다 후상방. 뒤로 위로 당기는 게 후상방입니다. 주사 주입 시 돕는 방법. 수액병이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우리가 소변 주머니 외에는 다 우리 몸보다 높게 있어야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져서 우리 몸에 흡수된다고 했어요. 문제가 있으면요, 보고하죠. 주사 부위에 문제가 있을 때 붉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거나 했을 때는요, 조절기를 잠근 후에 즉시 보고합니다.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는요,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이것도 답이에요. 잠그고 보고하는 거니까요. 간호사가 바늘 제거 후 알콜솜으로 1, 2분간 지그시 누르세요 하는 이유는 뭐죠? 비비지 않는 이유는요. 피멍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죠? 피멍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비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약은요. 직사광선을 피해라. 이 정도는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햇빛을 피해서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가루약은 번질되기 쉬우므로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시럽제는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한다. 약 용기제를 빨아먹으면 약에 침이 섞여 변질된다. 꺼낸 시럽은 다시 병에 넣지 않는다. 한 번 꺼낸 거는요 넣지 않아요. 낙장 불입이다. 아까워도 버리라는 거죠. 아약, 귀약, 상온의 그늘진 곳에서 보관한다. 배설 돕기, 최대한 편안하게 배설하게 배려한다. 배변을 돕기 위해서 복부 마사지를 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준다. 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잔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줍니다. 항문은 앞에서 뒤로,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아야지만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다. 항문이 맨 마지막에 닦습니다. 왜인지 잘 아시죠? 항문에서는 똥이 나오고 똥에는 대장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부터 요도, 질로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장균이 요도, 질로 들어가서 요로 감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항문은 맨 마지막에 닦습니다.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화장실 이용 돕기.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돕게 해야 되죠?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응급하면 배를 누르세요 라고 말한다. 화장실은 밝고 물기가 없어야 되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는다. 대상자 집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 댁에 또는 여러분 댁에 그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거 깔아 놓으셔야 됩니다. 낙상이 가장 많은 곳이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젖었을 때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편마비 환자인 경우에는 휠체어를 어느 쪽에 될까요? 건강한 쪽으로 됩니다. 건강한 쪽으로 항상 활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 만약에 건강해, 왼쪽이 편마비야, 오른쪽으로 대줘야겠죠? 눕힐 때는요, 오른쪽을 밑으로 눕혀야 됩니다. 왜? 일어날 때 밑으로 이렇게 건강한 쪽으로 짚고 일어나야 되니까. 밥을 먹일 때도요, 건강한 쪽으로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항상 건강한 쪽으로 대준다, 먹인다, 활용한다. 아시죠? 편마비라면 휠체어를 건강한 쪽으로 대고 비스듬히 붙인다. 각도는 30에서 45도이다. 화장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는 거. 편마비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했어요. 한 손은 자유롭잖아요.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휴지로 자기가 이렇게 대변 정도는 닦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잔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핀다. 문 밖에 있더라도 별일 없으시죠? 잘 보고 계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응답을 들어야 됩니다. 또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대상자를 일으킨 후에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럽다면 안전을 위해 침대에 앉게 한다.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어지러우면요, 다시 앉히죠. 누워있다가 앉았는데 어지러우면요, 다시 눕히죠. 종전의 자세로 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침상 배설, 침대에서 배설해요. 왜? 화장실까지 이동하기가 어려운 대상자들 있잖아요.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요양원인 경우는
대상자 다 못 외울 수 있잖아요. 아, 귀요부님이세요? 이렇게 확인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수치심 느끼지 않게 가려야겠죠?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그 침대를 가려줍니다. 변기를 따뜻하게 해야지 항문 관략근이 이완돼가지고 똥오줌이 잘 나와요. 변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깔고 TV를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는다. 아, 변기 안쪽에 화장지를 왜 깔어? 소리를 좀 흡수하라 이거예요. 본인이 대소변 보는데 막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은 이게 잘 안 나온단 말이죠. 주변이 좀 시끄럽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나온다. 방수포를 깔 때 대상자를 바로 눕힌 상태로 무릎을 세우고 발에 힘을 준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여러분 무릎만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걸 배횡와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세로 발에 힘을 주고 대소변을 보고요. 회음부 간호할 때도 이 자세입니다. 배변을 돕기 위해서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을 가게 한다. 똥 마리면요. 바로 싸야 됩니다. 왜? 똥독이 오르거든요. 침상 배설 돕기. 간이변기와 이동변기가 있잖아요. 간이변기는 한마디로 요강 같은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많이 되어 있죠.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대주는 겁니다.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 허리도 못 들고 움직이지도 못할 때 할 수 없이 간이변기를 쓰는데요. 우리가 막 이렇게 허리까지 다 들고 하려면 요양보호사 팔목 다 나가요. 수근관 증후군 오겠죠. 대상자를요 옆으로 돌려요. 그리고 둔부에 변기를 댑니다. 그리고 똑바로 눕히는 거예요. 옆으로 돌린 후 집어넣고 똑바로 눕힌다. 이게 그렇게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막론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아니겠어요? 옆으로 돌린 후 똑바로 눕힌다. 침대를 올려 상체를 높인다. 밥 먹을 때 또는 아기 날 때 대소변을 볼 때 상체가 높아야 힘이 져지지. 누워서 여러분 힘 줘보세요. 이게 나옵니까?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이제 문제마다 뜻은 비슷비슷한데 말만 바꾸는 거예요.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앞에서 뒤로 잘 닦아준다. 한마디로 요도질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아준다는 의미죠. 배변 후에 손을 씻는다. 배설 후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상 머리를 낮춘다. 거동 불편한 대상자 침상 배설 시 머리를 높여주라고 했죠. 침상 머리를 올려 좌위를 치하게 한다. 편마비 대상자 침상 배설할 때 일단 덮은 후 바지를 내려요. 바지 내리고 덮어요. 덮은 후에 내리는 겁니다.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70 먹고 80 먹고 90 먹고 사지마비로 누워있어도 이 회음부를 누군가가 본다는 건 참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어주고 나서 바지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저도 진짜 이런 거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이게 늙어가지고서는 병이 들어가지고서는 회음부를 다 보고 똥오줌 닦아주고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자고요.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손으로 화장실 처리할 수 있고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죠. 너무 정말 이게 남이 다 해줘야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배설물 보고사항. 문제가 있으면 보고하죠. 소변에 거품이 많아. 피가 섞여 있어. 대변이 막 끈적끈적한 점액질이야. 이럴 때는 보고합니다. 대변이 굵게 나온 경우 보고하지 않아요. 황금색, 굵어. 이런 거는 정상적이라는 거. 이 귀 약 제일 중요한 거 후상방.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깁니다. 또 어디서 우리 후상방 배웠는데요. 하임리법 할 때 배꼽과 이 명치 중간 부위를요. 주먹으로 쿡쿡쿡쿡 후상방으로 밀어 올렸었죠. 귀약은요. 차가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근다.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오심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귀약 투여 후에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눕게 한다.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넣는다. 다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귀의 겉을 닦는다는 얘기예요. 귓속을 닦는다 하면은 틀려요. 양쪽 귀에 귀약을 넣을 때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다음 중 귀약 투여 방법으로 맞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지문이 쭉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림 보세요. 다음 중 귀약을 투여할 때 어느 방향으로 당기냐? 나저다 후상방. 뒤로 위로 당기는 게 후상방입니다. 주사 주입 시 돕는 방법. 수액병이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우리가 소변 주머니 외에는 다 우리 몸보다 높게 있어야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져서 우리 몸에 흡수된다고 했어요. 문제가 있으면요. 보고하죠. 주사 부위에 문제가 있을 때 붉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거나 했을 때는요. 조절기를 잠근 후에 즉시 보고합니다.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는요.
수액 조절기를 잠군다. 이것도 답이에요. 잠그고 보고하는 거니까요. 간호사가 바늘 제거 후 알코올솜으로 1, 2분간 지그시 누르세요 하는 이유는 뭐죠? 비비지 않는 이유는요. 피멍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죠? 피멍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비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약은요. 직사광선을 피해라. 이 정도는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햇빛을 피해서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가루약은 번질되기 쉬우므로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시럽제는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한다. 약 용기제를 빨아먹으면 약에 침이 섞여 변질된다. 꺼낸 시럽은 다시 병에 넣지 않는다. 한 번 꺼낸 거는요 넣지 않아요. 낙장 불입이다. 아까워도 버리라는 거죠. 안약, 귀약, 상온의 그늘진 곳에서 보관한다. 배설 돕기, 최대한 편안하게 배설하게 배려한다. 배변을 돕기 위해서 복부 마사지를 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준다. 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잔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줍니다. 항문은 앞에서 뒤로,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아야지만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다. 항문이 맨 마지막에 닦습니다. 왜인지 잘 아시죠? 항문에서는 똥이 나오고 똥에는 대장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부터 요도, 질로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장균이 요도, 질로 들어가서 요로 감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항문은 맨 마지막에 닦습니다.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화장실 이용 돕기.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돕게 해야 되죠?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응급하면 벨을 누르세요 라고 말한다. 화장실은 밝고 물기가 없어야 되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는다. 대상자 집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 댁에 또는 여러분 댁에 그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거 깔아 놓으셔야 됩니다. 낙상이 가장 많은 곳이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젖었을 때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편마비 환자인 경우에는 휠체어를 어느 쪽에 될까요? 건강한 쪽으로 됩니다. 건강한 쪽으로 항상 활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 만약에 건강해, 왼쪽이 편마비야, 오른쪽으로 대줘야겠죠? 눕힐 때는요, 오른쪽을 밑으로 눕혀야 됩니다. 왜? 일어날 때 밑으로 이렇게 건강한 쪽으로 짚고 일어나야 되니까. 밥을 먹일 때도요, 건강한 쪽으로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항상 건강한 쪽으로 대준다, 먹인다, 활용한다. 아시죠? 편마비라면 휠체어를 건강한 쪽으로 대고 비스듬히 붙인다. 각도는 뭐 30에서 45도이다. 화장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는 거. 편마비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했어요. 한 손은 자유롭잖아요.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휴지로 자기가 이렇게 대변 정도는 닦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잔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핀다. 문 밖에 있더라도 별일 없으시죠? 잘 보고 계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응답을 들어야 됩니다. 또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대상자를 일으킨 후에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럽다면 안전을 위해 침대에 앉게 한다.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어지러우면요. 다시 앉히죠. 누워있다가 앉았는데 어지러우면요. 다시 눕히죠. 종전의 자세로 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침상 배설. 침대에서 배설해요. 왜? 화장실까지 이동하기가 어려운 대상자들 있잖아요.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요양원인 경우는 대상자 다 못 외울 수 있잖아요. 귀여부님이세요? 이렇게 확인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수치심 느끼지 않게 가려야겠죠?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그 침대를 가려줍니다. 변기를 따뜻하게 해야지 항문 관략근이 이완돼가지고 똥오줌이 잘 나와요. 변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깔고 TV를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는다. 변기 안쪽에 화장지를 왜 깔어? 소리를 좀 흡수하라 이거예요. 본인이 대소변 보는데 막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은 이게 잘 안 나온단 말이죠. 주변이 좀 시끄럽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나온다. 방수포를 깔 때 대상자를 바로 눕힌 상태로 무릎을 세우고 발에 힘을 준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여러분 무릎만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걸 배횡와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세로 발에 힘을 주고 대소변을 보고요. 회원부 간호할 때도 이 자세입니다. 배변을 돕기 위해서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을 가게 한다. 똥마리면요. 바로 싸야 됩니다. 왜? 똥독이 오르거든요. 침상 배설 돕기. 간이변기와 이동변기가 있잖아요. 간이변기는 한마디로 요강 같은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많이 되어 있죠.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대주는 겁니다.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 허리도 못 들고 움직이지도 못할 때 할 수 없이 간이변기를 쓰는데요. 우리가 막 이렇게 허리까지 다 들고 하려면 요양보호사 팔목 다 나가요. 수근관 증후군 오겠죠. 대상자를요 옆으로 돌려요. 그리고 둔부에 변기를 댑니다. 그리고 똑바로 눕히는 거예요. 옆으로 돌린 후 집어넣고 똑바로 눕힌다. 이게 그렇게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막론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아니겠어요? 옆으로 돌린 후 똑바로 눕힌다. 침대를 올려 상체를 높인다. 밥 먹을 때 또는 아기 날 때, 대소변을 볼 때 상체가 높아야 힘이 져지지. 누워서 여러분 힘 줘보세요. 이게 나옵니까?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이제 문제마다 뜻은 비슷비슷한데 말만 바꾸는 거예요.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앞에서 뒤로 잘 닦아준다. 한마디로 요도질 항문,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아준다는 의미죠. 배변 후에 손을 씻는다. 배설 후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상 머리를 낮춘다. 거동 불편한 대상자 침상 배설 시 머리를 높여주라고 했죠. 침상 머리를 올려 좌위를 치하게 한다. 편마비 대상자 침상 배설할 때 일단 덮은 후 바지를 내려요. 바지 내리고 덮어요. 덮은 후에 내리는 겁니다.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70 먹고 80 먹고 90 먹고 사지마비로 누워있어도 내 회음부를 누군가가 본다는 건 참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어주고 나서 바지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저도 진짜 이런 거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이게 늙어가지고서는 병이 들어가지고서는 회음부를 다 보고 똥을 좀 닦아주고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자고요.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손으로 화장실 처리할 수 있고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죠. 너무 정말 이게 남이 다 해줘야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배설물 보고사항. 문제가 있으면 보고하죠. 소변에 거품이 많아 피가 섞여 있어 대변이 막 끈적끈적한 점액질이야. 이럴 때는 보고합니다. 대변이 굵게 나온 경우 보고하지 않아요. 황금색 굵어 이런 거는 정상적이라는 거.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 오버한다.